네, 중요 소식들이 있어서 간단히 영상 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시내버스와 관련한 이야기부터 다루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시내버스 파업 예고가 되고 있는 가운데 울산 쪽 어제 보도가 나왔습니다. 노사가 지난 3월 5일부터 12일까지 총 6차례 교섭했지만 의견차는 좁히지 못했고 노조가 울산 진호위에 조정 신청을 했습니다. 파업 시작 예고일인 28일 전인 27일까지 타결할 수 있도록 협상할 계획인데 노조에서는 시급 8.2% 인상과 65세로의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정기 상여금을 통상 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측에서는 노조 요구대로라면 시급 15에서 16% 상승 효과가 발생해서 지급할 여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타결되지 않을 시 총 702대 총 105개 노선이 운행 중단되지만 1703번부터 1733번까지의 직행 좌석 버스 18대와 지선, 마을, 마실버스 78개 노선 169대는 중단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서울 시내버스에 이어서 서울 마을버스도 위기에 놓였습니다. 서울 마을버스의 운수사들도 운행 중단을 검토하고 있는데 환승 요금 분배와 관련한 이유가 핵심입니다. 마을버스에서 시내버스로 갈아타고 1,500원을 냈을 경우 요금 비율에 따라 양쪽 회사가 나눠 갖게 되는 방식인데요. 마을버스조합에 따르면 환승 손실분 전액을 못 받고 있고 마을버스 운수사들이 올해 3월까지 손해액 140억 원에 이르고 있고 마을버스 요금 1,200원에서 300원 올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울 마을버스 수년 전에도 문제가 있었죠.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승객수 급감해 낮은 요금 장기간 동결된 적이 있었고 거기에 준공영제가 적용되지 않아서 지원금을 받는데도 한계가 있으니 환승 할인제도에서 탈퇴하겠다는 카드까지 들고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인력 난도 심해진 상태라 심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자칫 잘못했다가 서울 소속 모든 버스가 멈추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내버스와는 전혀 다르게 노조가 아니라 버스 조합이나 운수사 쪽에서 카드를 꺼내 든 것이라 성격이 다릅니다. 현대 일렉시티가 또 한 번 리콜 대상에 올랐습니다. 현대자동차에 따르면 2019년 5월 15일부터 올해 3월 24일까지 제작된 일렉시티 FC EV에서 결함이 발견됐는데 미판매된 것까지 포함해서 1390대입니다. 수소가 배출되는 보호 마개에서 결함이 발견됐는데 수분 유입 및 빈결로 인해서 압력 해제 밸브의 정상 작동이 불가하고 과압 발생 시 중압배관 연결부 이탈로 인한 수소 누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렉시티는 지난해 7월에도 리콜 대상에 오른 전적이 있는데 당시에는 순전기 모델과 함께 인슐레이터 내구성 부족이 원인으로 지목됐죠. 파손되면 구동 모터와 차체가 분리되고 멈출 가능성이 있다고 했고요. 당시 순전기와 수소를 포함해서 총 2887대가 리콜 대상에 올랐습니다. 수원 신갈 동해 삼척 노선 제가 지난 3월에도 다룬 적이 있었죠. 이제 곧 여름인데 오는 6월 1일부터 삼척 해수욕장 정차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우등버스만 삼척 해수욕장으로 가고 프리미엄은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가는 버스까지도 삼척 해수욕장 정차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모처럼 여름이고 해수욕장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질 만큼 희소지로의 접근성 향상을 도모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삼척 해변역도 있긴 하지만 삼척시 자체가 수도권 방향 열차가 전혀 없는 까닭에 이동 간편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죠. 아직도 버스가 아니면 단 한 번에 이동 안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세종, 공주, 광주 노선이 일부가 목포까지 연장됩니다. 전구간 31,000원, 소요시간 3시간 35분 정도 되겠고요. 운행 횟수는 최종적으로 광주 시총착 포함해서 3차례가 되겠습니다. 세용 예약처도 변경되어서 앞으로는 코버스나 고속버스 티머니에서 예약되고 버스 타거나 티머니 모빌리티 홈페이지는 안 됩니다. 성남동대구 노선에 대한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6월 1일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는데요. 운수사가 기존 성리산 고속에서 경북고속으로 바뀌고요. 구미를 경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용 예약처도 변경되어서 앞으로는 고속버스 티머니나 코버스 사이트에서 예약하실 수 없고 버스 도착 안내 정보 제공도 없습니다.
사실 이건 전부터 소문이 돌긴 했었어요. 결국 시간이 문제였던 게 아닌가 싶은데 성남 대구간이 일찌감치 SRT에게 경쟁력 측면에서 밀리고 있었어요. 전에 동양고속에 철수했는데 결국 SRT에게 수요를 내주고 좌석도 못 채우면서 적자 보니까 동양고속이 철수를 선택한 게 아닐까 싶은데요. 결국 송리산고속도 철수하고 오리지널 코어버스 회원사가 자리를 뜨게 됐습니다. 참고로 속리산고속은 성남 동대구 철수로 동대구에서는 청주행, 성남에서는 부산행 이렇게 각 지역에서 각각 한 개의 노선만 남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 두 개 노선도 철도에게 경쟁력 측면에서 딱히 내세울 건 없는 노선들이고 해서 미래가 밝진 않아요. 시외버스 운수사 충북 리무진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최근 충북 리무진에서 밝힌 것에 따르면 전인국 대표가 투자자들과 공동으로 회사 지분 60%를 취득했습니다. 전인국 대표는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었다가 운송 쪽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려고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충북 리무진도 코로나 때문에 큰 타격을 받았고요. 임금 체납과 경영권 다툼도 일어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일어난 한 사건도 있는데 이야기가 많이 길어서 고정 댓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68대 버스 가운데에서 일부 매각하고 38대만 남았다가 지금은 21대에서 23대 정도만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으로는 문화탐방 노선과 레이크파크 순환 노선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말 복잡한 사정을 갖고 있는데 이제는 경영 안정화를 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일 FSC 항공사인 루프트한자에서 아찔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지난해 2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스페인 세비야로 가던 루프트한자 소속 에어버스 A321기가 10분 동안 조종사 없는 상태였다는 것이 스페인 항공사고조사기관의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당시 승객 199명, 승무원 6명을 태웠는데 기장이 화장실에 갔을 동안 부기장이 기장의 자리를 맡고 있었다가 의식을 잃었고 그 10분 동안 조종사 없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다만 흔히 오토파일럿이라고 하는 자동 조종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정상 비행은 가능했고요. 화장실에 갔던 기장이 조종실로 가기 위해서 보안 출입 코드를 입력했으나 들어갈 수 없었고 인터폰으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조종실에 있는 부기장이 응답해야 내부에서 문을 열 수 있는 구조였는데요. 응답이 없었기 때문에 응급 보안 출입 코드를 입력하고 나서야 기장이 조종실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부기장은 기장이 들어왔을 때쯤 정신을 차렸는데 당시 창백한 얼굴로 땀을 흘리고 동작이 부자연스러웠다고 기장이 밝혔습니다. 이후 마드리드에 비상 착륙하고 부기장은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의사는 발작 장애라고 진단했습니다. 내일 서울 논산편 공개 예정이니 여러분 많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6월까지 아마도 조금 무게감 있는 에피소드들을 공개할 것 같습니다. 많이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오겠습니다.